세상은 좁고 참넓습니다. 한 여인이 이혼한 남편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을 어느 날 등산 가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운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며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의 주인공인 되십니다.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정희의 눈이 떠졌다. 65세의 몸은 이미 오랜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침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계절이었다. 침실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정희는 이미 전날 밤에 준비해둔 등산 배낭을 바라봤다. 낡은 가죽 배낭에는 30년 넘게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물통, 손수 만든 김밥, 보온병에 담은 따뜻한 차, 그리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 한 대. 언제부턴가 혼자만의 산행이 일상이 된 그녀에게 이 모든 준비물들은 마치 오랜 친구 같은 존재였다. 오늘은 꼭 정상까지 가자. 거울 앞에서 등산복을 입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이혼 후 홀로 딸 유진을 키우며 흘린 눈물의 자국, 생계를 위해 밤늦도록 일하며 생긴 주름, 가리고 잃어버린 둘째 딸 민지를 그리워하며 새겨진 깊은 팔자주름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등산화 끈을 묶으며 문득 생각했다. 가끔은 오르막을 오르는 게 인생 같다고 느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도 중간에 멈춰 서고 싶어도 끝까지 가야 비로소 보이는 풍경이 있다. 그 풍경을 보기 위해 오늘도 산에 오른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고요하지만 적적하지 않은 그 순간들을 위해서. 집을 나서는 길, 이웃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내놓고 있었다. 어머, 박 사장님. 또 산에 가세요? 네, 날씨가 좋네요. 혼자 다니지 말고 누구라도 같이 다녀요. 산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선의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에게 혼자라는 것은 선택이었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가로수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왠지 그리운 기억을 건드렸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단풍놀이를 갔던 날이 문득 떠올랐다. 그때 그는 떨어지는 낙엽을 주워 그녀의 머리에 살짝 올려놓으며 웃었었다. 가을 여신 같네. 그 말에 얼굴이 빨개져 웃던 자신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 모든 추억은 배신과 함께 빛을 잃었다.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창밖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허전했다. 이혼 후 30년 정희는 홀로 딸 유진을 키웠다. 그동안 수많은 계절이 지나갔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한 줄기 상처가 남아 있었다. 둘째 딸 민지를 잃은 날 이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민지는 돌이 갓 지난 아기였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동자, 그리고 웃을 때마다 깜찍하게 나타나는 보조개. 정희는 지금도 그 아이의 웃음소리를 기억했다. 짧고 맑게 깔깔 웃던 그 목소리를. 하지만 이혼과 함께 전 남편이 데려갔고 얼마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다. 그 이후로 민지의 이름은 그녀의 입에서 사라졌다. 그 이름을 부르면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았으니까.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니 가을 아침 특유의 서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슬에 젖은 풀잎과 낙엽이 뒤섞인 향기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 배낭을 정리하는 사람, 동행과 등산로를 확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아이고, 박 사장님, 오늘도 혼자예요? 단골 상객인 김 아저씨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이곳에서 자주 만나는 얼굴 중 하나였다. 네, 혼자가 편하죠.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즐거울 텐데요. 우리 아내도 산을 좋아하는데 언제 한번 같이 가시죠. 정희는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짧은 인사 뒤 그녀는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첫 구간은 완만했지만 이내 돌길이 이어졌다. 발걸음이 리듬을 타기 시작하자 마음도 점차 안정을 찾았다.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자신의 호흡 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었다. 1시간 정도 올랐을까? 벤치가 보이는 쉼터에 도착했다. 정희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갈증을 달래줬다. 이때 옆 벤치에서 나이든 부부가 웃으며 귤을 까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남편의 턱에 묻은 귤 조각을 닦아주자 남편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희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조여들었다. 부러움이라기보다는 한때 자신도 가졌던 것에 대한 그리움 같은 감정이었다. 나도 저럴 수 있었을까? 아니었겠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다짐했다. 지금의 이 순간, 이 평온함이면 충분하다고. 정상까지는 이제 1시간 남짓. 발걸음을 재촉하며 경사가 가팔라지는 구간을 올랐다. 숨이 점점 거칠어졌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래, 정상에 서면 오늘 하루는 잘 보낸 거야. 그렇게 혼잣말하며 바위 구간을 오르던 순간 저 멀리 바위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가을 햇빛이 비스듬히 내려와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넓지 않은 어깨,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구부정한 자세. 정희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가슴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왜일까?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일 텐데 왜 이렇게 시선을 뗄 수가 없을까? 정상 직전 가파른 바위 구간을 오르느라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땀에 젖은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 서늘함보다 더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바위 위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와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길게 바닥으로 늘어져 있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었지만 정희의 시선은 그 아름다운 장면보다는 그 남자의 실루엣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저 멀리 능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에 셔츠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고 머리카락도 살랑살랑 움직였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중년 남성의 뒷모습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듯한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정희는 그 남자의 어깨선과 목선, 그리고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를 유심히 살폈다. 어깨는 그리 넓지 않았지만 어딘가 든든해 보였고 목덜미에는 세월의 흔적이 희끗희끗 보였다. 그리고 서 있는 자세가 왠지 모르게 눈에 익었다. 아니야 설마.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단순한 착각일 뿐이라고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오래전 기억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가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턱을 쓰다듬었다. 그 순간 정희의 숨이 잠시 멎었다. 손목을 살짝 돌리며 턱 끝에서 목까지 쓸어내리는 그 습관. 너무나 익숙한 그 동작이었다. 30년 전 저녁마다 식탁에서 국을 뜨기 전에 하던 바로 그 버릇이었다. 밥을 먹기 전 생각에 잠길 때,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어김없이 하던 그 습관. 그때마다 그는 웃으며 말했었다. 이게 버릇이 돼서 말이야. 턱이 근질거리면 밥맛이 더 난다니까. 그 말에 정희는 늘 웃으며 고개를 저었었다. 이상한 버릇이야. 라고 타박하면서도 그런 소소한 모습들이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배신이 숨어 있었다. 다른 여자와의 불륜, 그리고 결국 선택받지 못한 가정.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버린 그날 이후 정희는 2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이곳에 있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을 하늘을 등지고 서 있었다. 정희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거친 바위에 손을 짚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화, 놀람, 당황,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번에 몰려왔다. 못 본 척하고 내려가자. 여기서 그냥 돌아가면 돼. 머리로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3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간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때도 이랬다. 그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가 다른 여자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을 때도 그 순간 그의 옆에 있던 누군가가 움직였다.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젊은 여성이었다. 바람에 몇 가닥 머리카락이 풀리며 흩날렸고 햇빛에 반짝이는 그 머리칼이 마치 금실처럼 빛났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왼쪽 입꼬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 표정이 너무나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어린 시절의 누군가와 겹쳐졌다. 정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설마 그럴 리는. 아니야, 민지는 죽었잖아. 30년 전 민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희는 밤새도록 울며 베개를 물어뜯었다. 그 소식이 거짓이길 바랐지만 동시에 그렇게 믿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다. 살아있다면 찾아야 했고 찾지 못한다면 더 큰 고통에 빠질 것이 뻔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젊은 여자는 민지가 자라면 이런 모습일 것 같았다. 그 또렷한 이목구비, 맑은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귀에 스며들었다. 청명하고 깨끗한 그 웃음소리가 정희의 기억을 강하게 자극했다. 민지가 아기였을 때 간지럼을 태우면 깔깔대며 웃던 그 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여성이 남자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빠, 여기 전망 진짜 좋다. 사진 찍자. 아빠. 그 단어가 망치처럼 정희의 가슴을 쳤다.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다리가 풀리며 바위에 손을 더욱 강하게 짚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 닿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슴 속에서 번지는 충격이었다.
아빠라고 부르는 그 남자가 전 남편 김성호라면, 그렇다면 저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수많은 가능성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았다. 마음속에서 오랜 세월 덮어둔 뚜껑이 천천히 열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잊었다고 믿었던 상처와 의문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둔 그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다. 정희의 눈이 서서히 흔들렸다. 가을 하늘이 흐릿하게 보였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 들렸다. 오직 그 두 사람의 모습만이 또렷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걸. 그 젊은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바람에 흩날리던 긴 머리카락이 잠시 멈추며 오후의 따스한 햇빛이 그대로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정희는 온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숨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렸고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두 눈 너무나 낯익었다. 웃을 때만 나타나는 눈꼬리에 가는 주름, 그리고 동그랗게 뜰 때의 맑은 갈색 빛깔.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왼쪽 눈 밑에 있는 조그마한 점 하나였다. 그 점을 보는 순간 정희의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비워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 점은 민지의 것이었다. 아기 때부터 있던 그 작은 점.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목욕을 시켜주면서 재울 때 뺨에 입맞춤을 해주면서 수없이 봤던 그 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지는 세상에 없잖아. 정희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아기의 보드라운 살에 찍힌 그 작은 점을 어머니인 자신이 모를 리 없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다리에서는 힘이 빠져나갔다. 주변의 풍경이 흔들리며 초점을 잃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정희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익숙했다. 30년 전 정희의 품에서 들려오던 그 맑고 깨끗한 웃음소리와 똑같았다. 여성이 무언가를 가리키며 옆에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아빠, 저기 내려가면 계곡 물이 진짜 맑아요. 우리 내려가서 발 담가요. 아빠. 그 호칭이 두 번째로 정희를 찔렀다. 그 목소리의 톤, 말하는 방식,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특유의 억양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민지를 떠올리게 했다. 비록 민지는 아빠라고 부를 나이가 되기 전에 떠나갔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민지가 자라서 낼 수 있는 목소리였다.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바위에 발이 걸려 비틀거리며 거친 숨이 목구멍에서 새어나왔다. 손바닥이 차가운 돌에 닿았지만 감각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다. 민지가 처음 엄마를 보고 웃던 날, 첫걸음을 떼던 날, 아픈 날 밤새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 작은 뒷모습까지. 30년 전 민지는 아빠 성우가 데리고 떠났다. 그때 민지는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였다. 통통한 다리로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 소리도 제대로 못하던 그 시절이었다. 그 후 들려온 건
병으로 죽었다는 소문뿐이었다. 정희는 그 소문을 사실로 믿으며 살아왔다. 믿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면 찾아야 했고 찾지 못한다면 자신을 더욱 자책할 것이 뻔했으니까. 차라리 죽었다고 믿는 편이 그녀에게는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민지가 아니라면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우연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단순한 착각이라면 왜 가슴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걸까? 그때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김성호. 분명히 그였다. 그의 시선이 정희를 붙잡았다. 잠시, 아주 잠시 그 눈 속에 당황과 놀람이 스쳤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금세 무표정으로 바뀌었다. 정희는 숨을 몰아쉬며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그 얼굴.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말을 해야 했다. 이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서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다. 오직 가슴속에서 메아리치는 한 이름뿐이었다. 30년 동안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이름이 이제 터져 나오려고 했다. 민지. 그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나왔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젊은 여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표정조차 어린 시절 민지가 모르는 말을 들었을 때 짓던 그 표정과 똑같았다. 성우의 얼굴에는 미묘한 경직이 스쳤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정희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산 정상에서 마주한 이 장면이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이.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얼어붙었다. 가을의 차가운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과 감춰진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온 싸늘한 기운이었다. 마치 30년 전 그날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세상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정희의 시선은 여전히 그 젊은 여성에게 꽂혀 있었다. 눈앞에 서 있는 현실이 너무나 또렷한데 머릿속은 오히려 안개 속처럼 아득했다. 그 안개 틈으로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마치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는 것처럼 30년 전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30년 전 늦가을. 그날도 이런 바람이 불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와 커튼을 흔들었고 아기였던 민지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꾸 칭얼거렸다. 남편 성우는 연일집에 늦게 들어왔고 식탁에 마주 앉는 날이 드물었다. 정희는 갓 돌을 지난 둘째 민지를 품에 안고 5살 유진을 재우느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부엌에는 늘 쌀이 부족했고 냉장고에는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아이들 이유식밖에 없었다. 생활은 팍팍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그런데 성우의 셔츠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나왔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에서 묻은 냄새려니 했지만 점점 그 냄새가 진해졌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다. 또 늦었네. 그날도 정희는 무심히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성우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있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는 감출 수 없었다. 며칠 후
성우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놨다.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희야, 나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정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유진이 잠들어 있는 안방에서 민지가 칭얼대는 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성우는 아이들의 울음보다 자신의 욕망을 택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손끝이 떨렸다. 그저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식탁 모서리를 꽉 잡고 있을 뿐이었다. 이혼 절차는 잔혹할 만큼 빨랐다. 성우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돈 한 푼 없이 유진만 정희의 품에 남았다. 민지는 성우가 데려갔다. 잠시 맡을게. 너 혼자 두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 민지가 좀 더 크면 다시 보내줄게. 그 말에 정희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때는 정말로 일시적인 것이라고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1살도 안 된 아기를 어떻게 영원히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몇 달 뒤 충격적인 소문이 돌았다. 민지가 폐렴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정희는 그날 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목이 터져라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때 왜 막지 못했을까? 왜 아이를 내줬을까? 왜 더 강하게 주장하지 못했을까? 자책과 후회가 밀려왔다. 그 후로 민지의 이름은 그녀의 입에서 사라졌다. 그 이름을 부르면 숨이 막혀버릴 것 같았으니까. 유진에게도 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유진이 자라면서 가끔 물었다. 엄마, 나한테 동생이 있었다며? 하지만 정희는 그때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며 화제를 돌렸다. 유진도 점차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정희는 민지를 잃은 상처를 가슴 깊이 묻고 유진 하나만을 위해 살았다. 유진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녀는 묵묵히 할머니 역할을 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만약 민지가 죽지 않았다면?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민지라면? 그렇다면 지난 30년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정희는 심장이 두근거려 숨을 고를 수가 없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그녀의 눈앞에서 성우가 그 젊은 여성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가 너무나 부드럽고 보호하려는 듯 따뜻했다. 그 표정 예전에 민지를 안고 있을 때의 그 모습과 겹쳐졌다. 성우는 민지를 무척 사랑했다. 아이가 울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달래주었고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랬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났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상 부근에는 맑은 하늘 아래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고 있었다. 평화로운 가을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단 2사람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우와 그 젊은 여성. 아니, 어쩌면 민지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물음표가 쏟아졌다. 그럼 그동안 들었던 소문은 무엇이었지? 왜 나에게는 아무 소식도 없었던 거야? 혹시 일부러 숨긴 건가? 만약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마치 오래 묵혀둔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 바람 속에서 정희는
옛날 민지의 웃음소리를 들은 듯했다. 짧고 맑게 깔깔 웃던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가 지금 눈앞에 그녀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정희는 알았다. 이제 이 진실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것들이 이제 모두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억눌렀던 감정과 의문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곧 참을 수 없는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30년의 침묵을 깨뜨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위 위에서 멀찌감치 바라만 보던 정희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발끝에는 힘이 들어갔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다. 매 걸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다. 멀어지던 거리감이 점점 줄어들수록 그들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 대화 소리 하나하나가 정희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아빠, 여기 사진 진짜 잘 나오겠다. 같이 찍어요. 젊은 여성이 성우의 팔을 살짝 당기며 말했다. 그 자연스러운 몸짓, 친밀한 어조,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이 30년 전 민지를 안고 있던 그 따뜻한 표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목구멍에 맺혀 있던 그 이름이 이제 더는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무겁게 그러나 또렷하게 두 글자가 흘러나왔다. 성우. 그 이름이 바람을 타고 전해지자 성우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마치 총을 맞은 듯 몸이 경직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믿기 힘든 듯한 놀람과 당황이 번졌다.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정혜?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가득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 떨림 속에서 정희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빠, 이분 누구예요? 그 물음에 성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정희는 한 발 더 다가갔다. 심장이 쿵쿵 울려서 숨이 가빠왔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었다. 눈은 단 한순간도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그 이목구비, 그 눈빛, 그 미소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민지와 일치했다. 내 이름이 뭐니? 정희는 부드럽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 속에는 3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김하늘이요. 그 순간 정희의 시야가 흐려졌다. 하늘 전혀 낯선 이름이었다. 민지가 아니라 하늘. 하지만 그 얼굴과 웃음, 눈 밑의 작은 점까지는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30년 전 그녀의 품에서 떠나간 아이의 모습이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다리가 풀리며 바위 옆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아, 아줌마 괜찮으세요? 하늘이 당황한 듯 무릎을 꿇고 정희를 부축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다. 그 손길은 민지가 아기였을 때 잡았던 그 작은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감촉이 3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다. 성우가 다급히 다가왔다. 정희, 괜찮아?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숨기고 싶은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정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그 얼굴을 똑바로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저 아이 누구야? 그 질문은 30년 동안 그녀가 품고 살아온 모든 의문을 담고 있었다. 성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정희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희야, 지금은 여기서 얘기하기 힘들어. 성우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정희를 더 자극했다. 30년 동안 침묵해온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회피하려 한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힘들어? 30년 동안 내 아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빠,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빠랑 단둘이 살았니? 하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 대답이 정희의 귓가에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몸이 기울었다. 30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다. 그리고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누군가 다급히 부르는 목소리였다. 엄마. 그 한마디가 정희의 의식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호칭이 마침내 그녀의 귀에 닿았다. 바위 위에서 멀찌감치 바라만 보던 정희의 발걸음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발끝에는 힘이 들어갔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었다. 매 걸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다. 멀어지던 거리감이 점점 줄어들수록 그들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 대화 소리 하나하나가 정희의 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아빠, 여기 사진 진짜 잘 나오겠다. 같이 찍어요. 젊은 여성이 성우의 팔을 살짝 당기며 말했다. 그 자연스러운 몸짓, 친밀한 어조,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이 30년 전 민지를 안고 있던 그 따뜻한 표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목구멍에 맺혀 있던 그 이름이 이제 더는 억누를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무겁게 그러나 또렷하게 두 글자가 흘러나왔다. 성우. 그 이름이 바람을 타고 전해지자 성우의 어깨가 순간 굳었다. 마치 총을 맞은 듯 몸이 경직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믿기 힘든 듯한 놀람과 당황이 번졌다.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정혜?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가득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그 떨림 속에서 정희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빠, 이분 누구예요? 그 물음에 성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정희는 한 발 더 다가갔다. 심장이 쿵쿵 울려서 숨이 가빠왔지만 이제 멈출 수는 없었다. 눈은 단 한순간도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다. 그 이목구비, 그 눈빛, 그 미소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민지와 일치했다. 내 이름이 뭐니? 정희는 부드럽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 속에는 3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김하늘이요. 그 순간 정희의 시야가 흐려졌다. 하늘 전혀 낯선 이름이었다. 민지가 아니라 하늘. 하지만 그 얼굴과 웃음, 눈 밑의 작은 점까지는 전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분명 30년 전 그녀의 품에서 떠나간 아이의 모습이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정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다리가 풀리며 바위 옆에 주저앉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아, 아줌마 괜찮으세요? 하늘이 당황한 듯 무릎을 꿇고 정희를 부축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다. 그 손길은 민지가 아기였을 때 잡았던 그 작은 손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감촉이 3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 놓았다. 성우가 다급히 다가왔다. 정희 괜찮아? 왜 여기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숨기고 싶은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정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그 얼굴을 똑바로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저 아이 누구야? 그 질문은 30년 동안 그녀가 품고 살아온 모든 의문을 담고 있었다. 성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정희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희야, 지금은 여기서 얘기하기 힘들어. 성우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정희를 더 자극했다. 30년 동안 침묵해온 것도 모자라서 지금도 회피하려 한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힘들어? 30년 동안 내 아이가 죽었다고 믿게 만든 내가 지금 힘들다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하늘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아빠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혹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빠랑 단둘이 살았니? 하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그 대답이 정희의 귓가에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며 몸이 기울었다. 30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다. 그리고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들린 건 누군가 다급히 부르는 목소리였다. 엄마. 그 한마디가 정희의 의식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그 호칭이 마침내 그녀의 귀에 닿았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엄마, 엄마, 제발 눈 좀 떠요.
그 목소리는 간절하고 절망적이었다. 낯선 듯 하면서도 왠지 너무나 그리운 호칭이 정희의 혼미한 의식을 깨웠다. 엄마. 30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그 호칭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정희는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의식이 천천히 돌아왔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손등을 감싸진 부드러운 감촉이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그 손은 꼭 붙잡은 채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천천히 눈을 뜨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스쳤다. 작은 산장 아니었다. 나무 냄새와 끓는 물주전자 소리가 섞여 있었고 어디선가 소량 같은 것이 은은하게 풍겼다. 눈앞에는 하늘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까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말 놀랐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타인에 대한 단순한 걱정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정희는 마른 입술을 힘겹게 움직였다. 아까 뭐라고 했지? 네. 아까 나한테 뭐라고 불렀니? 하늘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냥 순간적으로요. 이상하게 눈이 너무 닮으셔서.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세차게 후벼 팠다.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머릿속이 온통 질문투성이가 됐다. 왜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엄마라고 불렀다고?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모르게 정말 이상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때 옆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야, 괜찮아? 정말 놀랐잖아.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얹혀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감추려 하지만 감춰지지 않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성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아이 누구냐고.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30년 동안 묻어둔 질문들이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터져 나오려 했다. 성우가 잠시 눈을 피했다. 그 짧은 회피가 오히려 모든 대답 같았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다. 죽었다며 민지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근데 왜 저렇게 살아있어? 왜? 그 질문 속에는 30년간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하늘은 당황한 듯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아빠, 무슨 얘기예요? 민지 누구예요?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아, 잠깐 밖에 나가 있을래? 아니요, 왜 제가 나가야 해요? 두 분,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죠? 하늘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늘의 눈빛이 마치 잃어버린 시간 속에 민지가 되살아난 듯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직전 성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희야, 사실은. 그 순간 문 밖에서 등산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산장 안의 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성우의 입술이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성우는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말했다. 민지 죽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정희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싸늘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말 속에 숨겨진 수많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산장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희는 여전히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방금 떨어진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메아리쳤다. 민지 죽지 않았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성우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마치 오래된 비밀의 봉인을 푸는 것처럼 힘들어 보였다. 그때 너한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너는 이미 유진이 하나로도 벅차 보였고 그때 너 상태가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서 내 멋대로 아이를 빼앗아갔단 거야?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살아있는 내 아이를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늘이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달싹였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죽었다고 거짓말? 그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다. 성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30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폐렴에 걸렸어.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병원비도 없었고 내 친정에 도움을 청할 용기도 없었지. 그때 나는 내가 데리고 가면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서 내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이미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어. 결국 민지는 치료받고 살아났어. 그런데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던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 사실을 전하겠어? 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 정희의 손이 떨렸다. 그래서 그냥 숨긴 거야? 내가 평생 가슴에 묻고 살게.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갈라졌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다. 성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하늘이 아니 민지는 내가 재혼한 뒤 새 아내의 성씨를 따르게 했어. 하늘이라는 이름도 그때 지어줬고 정희의 눈이 크게 떴다. 내가 그 아이의 이름까지 바꿨다고? 그녀의 가슴 속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름까지 바꿨다는 것은 아이의 과거를 지우려 했다는 뜻이었다. 넌 내 아이를 나한테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야. 하늘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만요. 저 민지라는 이름 처음 듣는데요. 저 지금까지 아빠 친딸이라고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시선이 공허하게 허공을 헤맸다. 자신이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이 밀려왔다. 정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억눌러온 모정이 스며 있었다. 하늘아,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내 손가락 하나하나 발끝까지 다 세어봤어. 밤새 깨서 내 숨소리를 들었고 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 그걸 내 아빠가 빼앗아간 거야. 하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럼 진짜 아줌마가.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줌마가 아니야. 나는 내 엄마야.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었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이야. 순간 산장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다. 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러나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게서 빼앗아간 30년은 누가 돌려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얼마나 자책하며 살았는데,
내가 그 모든 기회를 다 빼앗았어. 하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이 뒤섞이고 있었다. 그럼 난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거예요? 새엄마라고 생각했던 분은 그럼 진짜 엄마는 여기 계시는 거고, 정희와 하늘, 그리고 성호. 세 사람의 시선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 사이에는 30년의 세월과 거짓말, 그리고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상처들이 무겁게 가로놓여 있었다. 며칠 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아침이었다. 정희는 손에 작은 보온병과 2개의 김밥을 들고 있었다. 평소와 같은 산행 준비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전혀 달랐다. 30년 만에 되찾은 딸과 함께하는 첫 번째 산행이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늘이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다. 엄마 같이 가요. 그날 약속했잖아요. 아직은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하늘의 입에서 나오는 엄마라는 단어는 정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 웃음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호기심과 설렘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은 너랑 같이 정상에 가보자. 지난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하늘은 어릴 적 기억들을 더듬어가며 이야기했고, 정희는 민지를 처음 안았던 날부터 헤어졌던 그날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쩌면 서로 다른 퍼즐 조각들이 30년 만에 하나씩 맞춰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산길을 오르며 둘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하늘은 자신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 대해, 정희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엄마 그때 왜 저를 찾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는 내 아빠가 널 데려간 것도 널 더 잘 키울 수 있어서라고 믿으려 했어. 안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없었거든.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조차 받아들이는 게 나한테는 살아남는 방법이었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말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뭔가 빈 곳이 있는 것 같았어요. 새엄마가 정말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어딘가 허전했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경사진 길을 올랐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산길이 아름다웠지만 그들에게는 주변 풍경보다 서로의 존재가 더 소중했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멀리서 푸른 하늘과 붉게 물든 단풍이 어우러진 장관이 펼쳐졌다. 하늘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정희를 바라봤다. 엄마 앞으로 자주 같이 올래요? 그 질문은 마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 같았다. 정희는 눈가에 번진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둘은 나란히 마지막 경사로를 올랐다. 정상에 도착하자 발 아래로 세상이 한눈에 펼쳐졌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 혼자 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곁에 딸이 있다는 것, 그 존재만으로도 하늘은 더 높고 넓게 느껴졌다. 하늘은 휴대폰을 꺼내더니 셀카 모드로 전환했다. 우리 첫 사진이에요. 정희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옆으로 다가갔다. 30년 만에 딸과 함께 찍는 첫 번째 사진이었다. 셔터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얼굴이 한 화면에 담겼다. 사진 속에서 한쪽은 30년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어머니였고 다른 한쪽은 30년의 진실을 이제 막 알게 된 딸이었다. 하지만 두 얼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길을 잃는다고 해서 끝까지 길을 잃는 건 아니야. 우린 다시 길을 찾았고, 이제 함께 걸을 거야.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새로운 계절을 예고하는 듯 했다. 30년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려나 보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툴렀지만 묘하게 박자가 맞았다. 그것이 아마도 모녀가 다시 걷는 첫걸음이었을 것이다. 긴 이별 끝에 찾은 소중한 시작이었다. 산을 내려오며 정희는 생각했다. 인생이란 결국 끝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를 사람을 찾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만났다. 하늘이 정희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엄마, 다음에는 언니도 같이 오면 어때요? 유진 언니도 만나고 싶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 시작되려나 보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 우리네 인생은 누구나 하나씩은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한 나만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